미니 쿠퍼 컨버터블의 장점이 A필러가 다른 차량들 대비 위로 쭉 뻗어 있다는 것인데 어디 막힌 느낌이 안 드니까 이게 오픈 에어링을 할 때 개방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서 오픈 에어링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미니 쿠퍼 컨버터블의 극강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나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고 있는 미니 쿠퍼 컨버터블 후기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시나스 채널 구독하고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번째 미니예요. 16년식 미니 클럽맨에서 21년식 미니 쿠퍼 컨버터블로 기변을 하였습니다. 미니는 호불호가 강한 브랜드잖아요. 보통 미니를 타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미니를 완전히 모르거나 미니에 완전히 미쳤거나, 저는 그 중에서도 후자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4세대 미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미니 클럽맨에 대한 후기 영상은 여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컨버터블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한 지는 꽤 되었어요. 작년에 구매를 하였는데 현생이 바빠가지고 바로 리뷰를 못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일단 지난번에 제가 타던 미니 클럽맨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미니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동글동글한 헤드라이트에 개구리 같은 눈,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엽고 볼 때마다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색상은 문워크 글레이 컬러를 선택하였습니다. 원래는 개인적으로 무난한 화이트 컬러를 선호하는 편인데 페퍼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에 타던 클럽맨이랑 색이 완전히 똑같아서 조금은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니에서 또 다른 화이트 컬러가 화이트 실버 컬러, 화이트 실버 컬러로 사고 싶었는데 매물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고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21년식 중고차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외제차는 신차 인도 받자마자 감가를 맞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신차급 중고차를 구매할 것 같아요. 아무튼 화이트 실버도 구할 수가 없었고 제가 매물 찾을 당시에는 캐리비안 아쿠아 컬러만 엄청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색깔은 끌리지가 않아서 매일마다 엔카 들어가서 원하는 매물들 검색들만 하다가 이 컬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문워크 그레이 회색이긴 한데 약간 일반적인 회색이랑은 또 다른 그런 느낌? 미니 그레이 컬러는 루프탑 그레이, 문워크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문워크 그레이는 예전에 한번 단종이 되었다가 소비자들이 너무 그리워해서 재출시한 컬러이거든요. 회색은 평소에 딱히 생각도 안 하던 컬러였는데 문워크 그레이는 딱 보자마자 바로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워크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가 회색이다 보니까 더러워져도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이 평소에 제가 세차하는 거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세차를 정말 안 하는 편이거든요. 뭐 해봤자 다이소 티슈? 아니면 드라이 샴푸로 닦아주는 편인데, 물론 세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울 테지만 세차 관리를 평소에 잘해주지 못해도 차가 더럽다는 느낌을 조금 주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서 색상 선택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 디자인 자체는 미니 쿠퍼 3도어, 5도어와 거의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헤드라이트 링이나 사이드 스커트 같은 부품들은 애프터마켓에서 공용 부품으로 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이즈감도 미니 쿠퍼 3도어와 거의 똑같아요. 전폭 약 1.7m, 전고 약 1.4m로 미니 쿠퍼 3도어 해치백과 거의 유사합니다. 측면에서 봐도 일반적인 3도어 해치백 모델과 거의 비슷합니다. 미니 쿠퍼 컨버터블의 전장은 약 3.8m 정도로 우리나라 경차 전장 규격인 3.6m보다는 크기 때문에 경차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지금 이거 보세요. 주차장이 꽤 많이 남거든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주차장 직원분들도 경차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분류상 미니는 작아도 경차는 아닙니다. 미니 디자인의 또 하나 특이점이라면은 후드 패널이 프론트 휀더 좌우를 덮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앞뚜껑을 열었을 때 이 눈알 부분까지도 함께 올라갑니다. 디자인적인 완성도나 일체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도 아래 범퍼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를 다 갈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수리비 지출이 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엔진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가장 베스트는 안전운전하고 조금 양보하더라도 방어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휠은 17인치 룰렛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을 달고 있습니다. 미니 기본형에는 아기자기한 느낌의 15인치 헬리스포크 휠이나 16인치 루프스포크 휠이 달려있는데, 이렇게 하이트림에만 달리는 17인치도 컨버터블에는 기본적으로 달아주고 있고 생각보다 미니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최근 연식들에 달리는 미니 휠들은 훨씬 더 이뻐진 느낌이던데 역시 디자인의 미니다. 다만 지금 이거 색깔 차이 보이시나요? 앞이랑 뒤?
제가 드라이카 샴푸로 세차를 할 때 휠까지 신경을 써주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죄송스럽게도 많이 더럽습니다. 전륜이라서 그런가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훨씬 더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컴포트 액세스가 달려 있습니다. 요 검정색 콩알 닫고 열고, 그 옵션 빈약한 미니에서 컴포트 액세스? 감지덕지입니다 진짜. 특히나 이전에 제가 타던 16년식 미니 클럽맨에는 컴포트 액세스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렁크 한번 볼까? 컨버터블 라인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의 트렁크와는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우리가 보통 트렁크를 열 때 아래에서 위로 연다는 느낌이지만 미니 쿠퍼 컨버터블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느낌이에요. 트렁크를 내리면 이렇게 굉장히 아담한 트렁크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도 미니 쿠퍼 해치백이 차체가 작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넉넉하게 챙겨주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트렁크가 작을 수밖에 없는 컨버터블 특선 자체가 합쳐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쉬운 크기의 트렁크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크기 자체가 이전 세대 미니 쿠퍼 컨버터블 2세대 대비 약 26% 정도 늘어난 216리터까지 공간을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짐들 넣어두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양옆에 이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수납 능력을 극대화한 이지로드라는 기능도 있기는 한데 오너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지로드를 쓰나 안 쓰나 큰 차이가 없어서 이 기능은 자주 안 쓰는 기능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뭐 크게 효과가 없어요. 요 정도로 늘어나긴 한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써. 그냥 좁아. 그리고 불편하고 그냥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요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하지만 이게 2열 폴딩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얘도 지금 앞에 뭐 걸려가지고 안 되는데 어쨌든 2열 폴딩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정말로 트렁크가 필요할 때에는 어떻게든 활용은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21년식 3.5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후면등은 유니언 측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이 미니의 브리튼 DNA를 살린 유니언 잭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게 4세대에서는 사라진다고 하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미니답게 인테리어를 한눈에 봐도 정말 동글동글하고 귀여워요.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미니 브랜드의 디자인적 특징인데 이런 귀여운 부분들 때문에 미니가 여성분들에게 비교적 인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74cm이기 때문에 미니 쿠퍼 컨버터블을 타면서 딱히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진 못했지만 전폭 자체가 약 1.7m 정도로 우리나라 준준형급 사이즈보다 좁기 때문에 키가 크시거나 좀 풍채가 있으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파 형님이나 중카 형님 같은 분들이 옆자리에 탄다? 굉장히 야리꾸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니가 결코 큰 차는 아니다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까지 174 정도는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다. 키가 180이 넘어가시거나 조금 크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평균 키잖아요. 대한민국 평균 정도의 남성들까지는, 그리고 남성이 타기 편하니까 여성분들도 역시 타기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저보다 큰 사람을 태운 적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친구가 많이 없어서 거의 혼자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미니라서 불편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기판은 3.5세대 페이스리프트 디지털 클러스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풀 디지털이 아니라 이 바늘은 아날로그예요. 이전에 제가 타던 미니 클럽맨이 아날로그 계기판이었는데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면서 여전히 작기는 하지만 표시되는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직관성도 늘어나서 마음에 듭니다. 그냥 딱 미니스럽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HUD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기어 단수랑 RPM이 표시되도록 GPUI 코딩을 해뒀어요. HUD에 이렇게 나오니까 알게 모르게 운전하면서 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줄어들고 변속 타이밍도 좀 더 편하게 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미니 쿠퍼의 HUD가 타사 HUD 대비 표시되는 양이 적기는 해도 저는 원래 없었으니까 많이 빈약하긴 해도 없는 것보단 낫다. 스티어링 휠 또한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죠. 오른쪽은 음악 볼륨 조절하는 버튼들이고 왼쪽은 크루즈 컨트롤 조절하는 버튼들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되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차간거리 조절 버튼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식부터는 순정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미니에도 지원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 쿠퍼 시공으로 유명한 용자 팩토리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하던데 한 3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비와 나 어떻게 나가?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는 구형, 예전에 타던 구형 터치 안되는 6.5인치에서 8.8인치로 바뀌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카플레이로 T맵을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T맵이 더 편하거든.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도 찍은 적이 있긴 한데 원래 미니 순정으로는 항상 분할 화면으로만 카플레이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거는 용자 팩토리에서 풀스크린 시공을 받았거든요. 확실히 풀스크린 카플레이를 쓰니까 훨씬 더 시원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그 옵션 별로인 미니에서 무선 카플레이 지원이 됩니다. 차 문 열고 시동 키면은 자동으로 카플레이 연결이 돼요. 이 부분은 정말로 편한 것 같습니다. 공조기나 시동 버튼들도 다 동글동글 귀엽죠? 약간 전투기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귀여운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3.5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7단 DCT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센서는 뭐 마일 타고 싶으면 DCT 타라 엄청 꿀렁거린다 별로다 그러는데 바로 이전 세대인 6단 아이신 자동 변속기 모델을 타다가 7단 DCT로 기변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DCT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년에 2만 킬로 정도 탔는데 장고장도 없습니다. 소프트 탑을 오픈하는 버튼은 이 위쪽에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야만 탑이 오픈된다는 점? 역시나 미니 쿠퍼 액세서리로 유명한 말자동차에서 오픈로드 식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지금 탑을 오픈해서 보여드릴 타이밍이었는데 비가 오거든요 갑자기. 탑 오픈한 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려야 돼. 나중에 촬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들릴지 모르겠지만 컨버터블 모델의 의외의 장점 비 올 때 이게 소프트 탑이기 때문에 이 비 맞는 감성이 의외로 좋습니다. 일반적인 차 비 맞을 때 느낌이 아니에요. 손을 대고 있으면 이 빗방울이 천을 탁탁탁탁 때리는 것도 느껴지고 그냥 이 후두둑 후두둑 하는 느낌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녹음이 되었으면 좋겠어. 들리시나요? 이게 정말 말로는 표현 못할 정도로 우산 쓰는 기분? 후두둑 후두둑 기분이 좋아요. 와 이거 밖을 못 나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촬영하지 이거? 2열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정말 좁습니다. 이걸 사람이 타라고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좁고 누군가를 태울 일이 많으시다? 아예 이 차를 선택하지 않으시거나 그분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친구가 적어서 차를 혼자 타기 때문에 뒤에 누군가를 태울 일이 없기는 한데 가끔씩 태웠을 때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좁아요. 보통 제가 혼자 타기 때문에 뒤에 누군가를 태울 일이 없긴 하는데 이거 심하거든요. 남성분들은 물론이고 여성분들도 키가 작으신 분들도 꽤 많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2열에 타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신발 벗고서는 2열 전체를 그냥 혼자 차지해라 라고 하는 편이에요. 시동음은 이렇습니다. 1499cc 3기통 가솔린 엔진의 최고 출력은 136마력으로 흔히들 말하는 고출력의 강력한 차량은 아니에요.
배기음도 귀염귀염합니다. 하지만 엑셀을 밟으면 미니 특유의 민첩한 반응과 코너링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재밌게 뚜껑을 열어서 오픈 에어링을 즐김과 동시에 재밌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미니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미니 쿠퍼 S 모델이랑 JCW 모델도 여러 번 타봤는데 초반 가속력에서 재미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S 모델이나 JCW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JCW 모델은 도심에서 타기에는 약간 하다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JCW가 아닌 S 모델을 선택하자니 그 돈이면 그냥 일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 때문에 저는 일반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막 과속하고 쏘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 기존에 탔던 클럽맨 일반 모델도 부족한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일반 모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미니는 주행감이 정말 쓰레기다 라는 평들이 많을 정도로 정말 하드한 차라고들 하잖아요. 장고장도 정말 많기 때문에 불편한 차다, 그 돈씨의 대명사다, 그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딱 2세대까지 3세대부터는 그렇게 하드하지도 않고 2세대의 단단한 주행 질감 대비 꽤나 대중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꽤 많이 말랑말랑거리고 오히려 2세대 오너분들은 3세대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2세대 오너분들은 3세대의 승차감을 미니의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인정을 안 하실 정도로 지금 현행 3세대, 3.5세대 미니의 승차감은 정말 일반인들이 타기에도 무난할 정도로 그렇게 선입견처럼 나쁘지 않습니다. 탈만해요. 한번 시승이라도 해보고 뭐든지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본 글들로 자신의 개념을 정립하면은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잔고장도 저는 3세대 이상급의 미니를 6년 정도 탔는데 잔고장 없이 잘만 타왔거든요. 그냥 제때제때 엔진오일 갈아주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미니의 잔고장, 제가 2세대를 안 타봐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적어도 3세대 오너 입장에서는 미니의 잔고장에 대해서 저는 크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세단들 대비 그리고 출고가 기준 4,4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은 동급 가격 대비 승차감이 많이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4,000 이상 되는 국산 세단들 승차감 요즘 굉장히 좋거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노면을 확실히 읽고 비교적 단단한 주행 질감이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동승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애초에 미니는 정숙한 승차감 보고서는 타는 차가 아니니까. 실제로 고속도로를 달려보면은 시트 포지션 자체가 일반적인 차량들 대비 낮기 때문에 아래로 쫙 깔려서 달리는 듯한 고카트 필링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 같은 속도인데도 아반떼나 K5로 달리는 것보다 미니로 달리는 게 훨씬 더 재밌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직접 시승을 해보시면 알 것 같아. 미니를 까기 전에 제발 한 번쯤은 시승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니의 주행감? 이 재미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 그냥 차 자체가 재밌어요. 이 차 자체가 재미가 있고 매력이 있으니까 항상 그 돈씨 소리를 듣고 이 가격대에 이 내장 재질에 마감에 품질에 빈약한 옵션에 정말 오너 입장에서도 그 돈씨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아층들이 있고 망하지 않고 계속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고출력의 머슬카는 아니지만 과속하지 않고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가볍게 드라이브 즐기기에 정말 최고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가 그쳤기 때문에 원래는 젖어 있을 때 뚜껑을 열면 안 되는데 지금 영상 촬영 중이니까 소프트탑 관리는 비에 젖었을 때 열지 않는 것 그거 정도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탑을 오픈하면 말 그대로 오픈카가 됩니다. 미니 쿠퍼 컨버터블의 장점이 A필러가 다른 차량들 대비 위로 쭉 뻗어 있다는 것인데 어디 막힌 느낌이 안 드니까 이게 오픈 에어링을 할 때 개방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서 오픈 에어링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미니 쿠퍼 컨버터블의 극강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뚜껑이 닫혀 있으면 답답한 느낌? 이게 정말 시원해요. 그리고 머리 날림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174cm인 제 키 기준으로는 뒤편에 윈드 디플렉터를 세워뒀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저랑 키가 비슷하시거나 더 작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머리 휘날림은 문제없이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지금처럼 윈드 디플렉터를 세우지 않았다? 그럼 뭐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포르쉐나 벤츠 같은 곳에서 내놓은 컨버터블에는 달릴 때 기류를 같이 쏴줘서 머리 안 날리게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 가격대에서
그런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약간 욕심이겠죠. 뚜껑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참고로 달릴 때에도 30km 미만이면은 15초였나? 만에 닫힙니다. 물론 달릴 때에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있긴 해야 돼요. 그거 약간 불편합니다. 오픈모드를 시공해야 되려나 모르겠어. 신차 기준 4천만원대에서 뚜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미니쿠퍼 컨버터블이 유일하기 때문에 가볍게 오픈카를 찍먹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확실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미니쿠퍼 컨버터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